2025년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던져진 가장 거대한 폭탄.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교환이 아니다. 미스트롯 4 첫 방송의 오프닝은 지난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두 천재 소녀 이수연과 빈예서의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작진의 단순한 선택을 넘어 트로트 산업의 미래 구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충격적인 선언문이었다. 두 거대한 팬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감성, 그리고 2010년대생 아티스트들의 세대 교체 압박까지 이 단 한 번의 맞대결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모든 문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 과연 이 키즈 트로트 리매치가 오디션 서사에 어떤 파국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트로트 여왕의 왕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디테일과 심층 분석을 펼쳐본다. 미스트롯 시리즈와 같은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서사 공식은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성장하는 다크호스 발굴에 있다. 시청자들은 무명 또는 저평가된 참가자가 점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예상치 못한 역경을 딛고 올라서는 성장 드라마에 감동하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시청할 동기를 얻는다. 그러나 미스트롯 4 제작진은 이 전통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첫 회부터 이수연과 빈예서라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거대한 팬덤과 전 시즌 화제성을 등에 업은 두 조역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파격적인 오프닝 매치 전략을 감행했다. 이는 기존 오디션의 새 얼굴 찾기라는 관행을 완전히 벗어나 우리는 이미 우승 후보를 알고 있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프로그램의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충격적 선택이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연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디션 생태계에 격렬한 충격파를 던졌다. 첫째, 비주류 참가자들의 서사적 공백을 극도로 확대했다. 두 소녀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지난 시즌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교차 편집되는 순간 나머지 수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은 단번에 배경 출연진 또는 조연으로 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독립 참가자나 무명 가수들은 초기 주목도에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1회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분석한 결과 화제성의 90% 이상이 두 소녀에게 집중되었다고 밝히며 다른 참가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개성 전략이나 이슈 메이킹을 구사해야만 화면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경쟁의 긴장감을 초기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극단화시켜버렸다. 보통 준결승이나 결승 무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라이벌 매치를 1회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들은 당장 다음 주가 아닌 시즌 전체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이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시청률과 온라인 화제성을 견인하는 강력한 후기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10여 개의 에피소드들이 이 사전 결승전만큼의 강렬한 긴장감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부담을 제작진 스스로에게 전가한 도박이었다. 만약 중반부 경쟁에서 새로운 다크호스가 출연하지 않거나 두 소녀의 기량이 정체된다면 시청자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서사 파괴 행위는 미스트롯 4를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닌 이미 스타가 된 두 아티스트의 정면 승부와 그들 주변의 처절한 생존 게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파멸적 리얼리티 쇼로 격상시켰다. 이수연과 빈예서의 맞대결이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선 충격적인 장면으로 평가받는 핵심 이유는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음악적 감성의 극명한 대비에 있으며 이는 오디션의 본질적인 매력을 극대화한다. 미스트롯 4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인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기량 차이가 아닌 트로트 장르의 두 가지 주요 미학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수연은 맑고 순수한 음색을 바탕으로 투명한 힐링 감성을 지향하며 무대에서 비추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통을 이겨낸 예술의 순수함을 구현하는 듯하다. 그녀의 보컬 테크닉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또래 가수가 쉽게 구사하기 힘든 부드러운 비브라토 처리와 호흡의 안정성을 자랑한다. 이는 그녀의 ENFP 성향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그 근간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아픔과 조부모를 향한 효심이라는 애절함의 원천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 개인적인 서사는 단순히 눈물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노래의 가사에 깊은 진정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감정적 도구로 활용된다. 한 심사위원은 이수연의 노래는 슬픈 노래를 부를 때조차도 듣는 이에게 위로를 주는 치유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에서 보여주는 절절함과 순수한 눈물은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공감대와 소녀의 노래라는 따뜻한 감성을 자극하며 폭넓은 연령층, 특히 중장년층에게 강력한 공감 무기로 작용하며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도 결국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빈에서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압도적인 농도의 호소력과 성인 가수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폭발적 감성 괴물 스타일로 무대를 완전히 재정의한다. 그녀의 보컬은 맑음과 동시에 중저음역대에서 단단한 힘을 갖추고 있어 드라마틱한 감정 구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마치 감정의 절정을 설계하는 한 편의 연극과 같다. 그녀는 곡의 서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잔잔한 시작부터 폭발적인 고음으로 치닫는 브릿지 구간까지 호소력을 잃지 않으며 청중을 몰입시킨다. 빈에서의 무대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인생의 굴곡을 담아낸 듯한 깊이 있는 표정 연기와 절정 부분의 섬세한 설계 능력이 돋보이며 이는 특히 젊은 트로트 팬들에게 가수의 역량 자체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들의 무대에 대해 이수연의 노래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와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움을 가졌다면 빈에서의 노래는 가슴을 때리는 감정의 쓰나미와 같아 청중을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끌고 간다고 평가하며 두 스타일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완성형 키즈 트로트 아티스트의 경지를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시청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트로트의 깊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며 음악적 취향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명확하게 갈리는 음악 팬덤 분리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시즌 내내 예측 불가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다. 이들의 감성적 충돌은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퍼포먼스의 충돌을 대변하며 시청자들은 이 대결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번 맞대결의 충격적인 현실은 단순히 무대 위의 실력 경쟁이 아니라 이미 방송 전부터 활성화된 두 거대 팬덤 간의 투표 전쟁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트로트 오디션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보컬 기술이나 무대 장악력을 넘어 팬덤의 조직력과 자본력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빈에서는 공식 팬카페 회원 수가 2025년 기준 12,000명 이상을 돌파하며 여성 트로트 가수 중 최상위권의 압도적인 팬덤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팬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별명 사용 규칙, 공식 굿즈 공동 구매, 단체 응원 체계 등 고도로 조직화된 충성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BYS 군단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총공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특정 시간에 맞춰 온라인 투표 링크를 공유하고 멜론 등 음원 플랫폼에서의 스트리밍 화력을 집중하며 실시간 문자 투표 시트 작성을 통해 누락되는 표가 없도록 상호 감시 및 독려하는 체계적인 조직 활동을 포함한다. 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력은 실시간 문자 투표와 온라인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결집력을 발휘하며 특히 시즌 중반 이후 경쟁이 심화될 때 다른 후보들이 예상치 못한 격차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핵무기와 같다. 더욱이 이 팬덤은 단순 투표뿐만 아니라 자본력 기반의 서포트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빈에서의 이미지 광고, 버스 쉘터 광고, 그리고 고가의 기부 활동 등은 그녀의 스타성을 공고히 하는 외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심사위원과 대중에게 빈에서가 이미 우승할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티스트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심리적 효과까지 창출한다. 반면 이수연의 지지 기반은 빈에서와는 달리 국민적 호감 및 응원 중심의 팬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녀의 팬덤은 특정 조직력보다는 가족 사사와 순수한 이미지에 끌리는 대중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며 이 팬층은 대개 트로트 오디션을 시청하는 50대 이상 주부층과 일반 시청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연의 지지자들은 빈에서의 팬들처럼 고도로 조직화된 투표 캠페인을 펼치지는 않지만 그녀의 사연에 대한 정서적 몰입도가 매우 높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수연에게는 중장년층 및 가족 단위 시청자들의 눈물의 한 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투표율이 급증하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 이수연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극적인 감동 무대를 선보일 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디션 역사에서 이러한 대중의 감성적 몰표는 종종 강력한 조직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첫 회의 대결 결과가
기술 점수 우세와 올하트라는 상징적인 구도로 포장된 것 자체가 제작진이 두 팬덤 모두의 힘을 인정하고 시즌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정교한 미디어 플레이였음을 방증한다. 제작진은 두 소녀의 대결을 통해 시즌 초반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양측 팬덤의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투표 참여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결국 미스트롯 4는 두 소녀의 노래 대결을 넘어 조직력을 갖춘 강성 팬덤 문화와 넓고 따뜻한 대중적 감동 문화가 투표를 통해 격돌하는 현대 트로트 시장의 팬덤 파워 시연장이 될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 충돌이야말로 시즌의 가장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최종 우승자는 이 두 팬덤 사이의 균형점 또는 한쪽의 일방적인 지배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디어 분석가들은 이 경쟁 구도를 데이터 기반의 전쟁 vs 감성 기반의 혁명으로 명명하며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수연과 빈예서의 맞대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던지는 가장 깊은 충격은 이들이 단순한 키즈 트로트 신동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징이라는 점이다. 두 참가자 모두 2010년대 출생으로 전통적으로 중장년층 가수가 지배해온 트로트 시장에 10대 주역 시대가 도래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 장르는 1990년대 이후 잠시 침체기를 겪다가 2010년대 후반 미스트롯 시리즈를 통해 재도약했으나 여전히 주요 아티스트와 팬층은 30대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수연과 빈예서의 등장은 이 역사적 연령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혁명적 사건이다. 이들은 단순한 신동 타이틀을 넘어 트로트 아이돌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10대 팬덤을 트로트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기성 트로트 가수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콘텐츠와 숏폼 미디어 환경에서 압도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빈예서의 라이브 영상이나 이수연의 커버곡은 유튜브와 틱톡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로트가 K-팝과 동일한 소비 채널과 속도를 갖출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 두 소녀를 통해 트로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 장래의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키를 발견한 셈이다. 이들이 구축하는 트로트 아이돌 패러다임은 향후 트로트 산업의 모든 기획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돌 문화와 결합하여 크로스 제너레이션 음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다. 두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모방을 넘어 자신만의 세계관과 감정선을 구축하며 완성형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빈예서는 TV 조선 체제를 벗어나 독립적인 팬미팅과 지역축제 활동으로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장했으며 이수연은 발라드 곡을 재해석한 싱글을 발표하며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장르적 유연성을 과시했다. 이러한 행보는 두 아티스트가 트로트의 잠재적 팬층을 10대와 20대로 확장하는 세대 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수연이 선보인 발라드 트로트 퓨전 시도는 트로트의 애절함이라는 핵심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세련된 편곡을 접목시켜 젊은 창취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장르 융합은 트로트 고유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K-팝 스타일의 음악 프로듀싱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글로벌 K-트로트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실험이다. 빈예서 역시 전통 트로트 곡을 부르면서도 무대 의상이나 안무 구성에 있어 10대 특유의 역동성과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전통의 현대화라는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맞대결은 단순히 두 가수의 승패를 가르는 것을 넘어 전통 트로트와 퓨전 트로트라는 두 가지 트로트 미래 모델 중 어느 쪽이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선택이 향후 트로트의 주류 음악 시장 침투력과 확장력을 결정짓게 된다. 이러한 10대 주역의 등장은 트로트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는 트로트 여왕의 왕관이 비로소 젊은 세대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향후 트로트 산업의 마케팅, 음반 제작, 방송 콘텐츠 기획 등 모든 분야에서 10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케팅은 기존의 TV와 라디오 중심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중심의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이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이미 디지털 친화적이기 때문에 앨범 발매 시점에 맞춰 챌린지 댄스를 기획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주류가 될 것이다. 또한 방송 콘텐츠 역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장 과정을 담는 청소년 성장 리얼리티 요소가 강화되어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문법을 트로트 장르에 이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트로트가 가지는 다소 올드하다는 편견을 깨고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덧입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음반 제작 과정에서는 EDM, R&B, 라틴 팝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듀서들이 트로트 작업에 참여하는 프로듀싱 진영의 젊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률을 넘어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지형도를 결정지을 분수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처럼 이수연과 빈예서의 사전 결승전은 현재의 흥행을 넘어 미래 트로트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분석된다. 이수연과 빈예서의 맞대결이 충격적인 긴장감을 주는 마지막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지난 시즌에서 좌절의 경험을 겪었으며 이 경험이 이번 시즌에서 예측 불가능한 성장 가속도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연은 미스트롯 3에서 안무 중 넘어지는 치명적인 실수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이후 꾸준한 방송 활동과 KBS 가요 무대 출연을 통해 무게감 있는 감정 처리 능력을 획득하며 보컬의 안정감과 깊이를 한층 더 다졌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트로트 천사의 이미지를 경험 있는 베테랑 키즈의 능력치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빈예서는 미스트롯 3 준결승에서 감기 기운과 가사 실수로 아쉽게 멈춰야 했지만 그 이후 TV 조선 갈라쇼를 거절하고 독자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으며 대형 무대 경험과 전문적인 훈련 시스템을 통해 감정선의 밀도와 표현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4만 명 관객 앞에서 노래했던 히어로 콘서트 초청 무대는 그녀의 무대 공포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압도적인 라이브 역량을 완성시킨 결정적 자양분이 되었다. 한 전문가는 이들의 이번 시즌 무대는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최고의 훈련 교재로 삼아 돌아온 복수의 서사를 담고 있다고 평했다. 결국 미스트롯 4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가 보다 누가 남은 시즌 동안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첫 회 맞대결은 기술적 완성도의 우위를 가른 것이 아니라 두 아티스트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가수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서막을 보여준 것이며 이 예측 불가능한 성장 레이스야말로 시청자들이 눈을 뗄 수 없는 미스트롯 4의 핵심 매력이 될 것이다. 누가 왕좌에 오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두 소녀의 대결이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임은 분명하다.